예, 이렇게 앉아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입니다. 제가 사실 그 신안군에는 작년에도 이제 한번 왔다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그냥 한번 살짝 먹고 왔다가 방문했던 거라서 외부에 알리진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신안군 오면은 항상 생각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영입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원래 교육봉사단체를 크게 했습니다. 근데 교육봉사단체를 할 때, 물론 저도 열심히 했지만은, 저랑 정말 같이 열심히 노력했던 그 5명의 그 당시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신안 출신입니다. 정확히는 도초도 출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 했더니만은, 도초도에 가면은, 자기만 그래도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 가고 이랬다고, 그게 굉장히 마음에 남아가지고 대학생이 되어서도 아이들 가르치는 일도 열심히 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참 그 도초도 출신 저희 선생님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는 이름도 특이해가지고 이름이 손카리스마였어요. 네, 실제 이름이 손카리스마입니다. 근데 아직도 아버님이 도초도에서 교회 일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 오면 꼭 도초동 가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도초동 연륙교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멀어서. 그런데 사실 이 신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작년에 와봤지만은 이제 연륙교 사업이 조금씩 진행되면서 이 신안의 삶 자체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또 신안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오토 캠핑 이래가지고 또 캠핑장 같은 것도 많이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고, 네,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언급했던 흑산도 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울릉공항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 답사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이미 추진이 되어가지고 진척이 되고 있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흑산공항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 길이가 1600m 정도로 이제 짧은데도 불구하고 추진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난관, 그리고 다도해상공원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아가지고 추진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흑산공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흑산도와 홍도를 망라해서 그 흑산 일대에서 사실 배가 뜨지 못하는 날이 덜어 있는데, 그럴 때 도서 주민들의 어떤 의료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라도 꼭 그 항로가 있어가지고 비행기가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울릉공항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메워가지고 지금 공항을 짓는데, 그것보다 흑산공항이 지금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난이도가 훨씬 덜한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척이 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살펴볼 테고, 전체적으로 이 도서 지역에서 하여튼 그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또 국민의힘이 또 앞으로 이 다도해 지역 자주 방문하고 또 자주 경청하고, 오늘 여러분께 들은 이런 건의사항 같은 경우, 아니면 또 주신 말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거가 끝나고서라도 다시 한번 또 방문해가지고 저희 진척사항을 또 말씀드리고, 저희가 또 집권을 만약 하게 된다면은 저희가 책임을 가지고 저희가 언급한 사항들을 여기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신안 일대가 과거의 20대 총선에서도 보면은 전남에서 순천, 그리고 호남에서 순천, 그 다음에 그 전주를 다음으로 우리 주영순 전 의원님께 가장 많은 표를 주신 지역이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그 신안 지역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여튼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많이 배워가지고 제가 꼭 우리 당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주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정당 관계자들이 도서지역 주민들이 아무래도 인구 밀도도 낮고 이러다 보니까 찾아뵙고 이렇게 애로사항을 듣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지역 주민들이 뭐 이건 영원함 가리지 않고 항상 소외받는다는 그런 인상이 있는데, 저희는 앞으로 호남 지역에서는 저희가 뭐 도시지역과 농촌, 그리고 뭐 이런 도서지역 가리지 않고 저희가 민심을 청취하고, 무엇보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뵀지만은 정말 신안이라는 곳도 뭐 굉장히 다양한 공항 문제부터 염전 문제, 그리고 어업 문제, 그리고 청년 문제까지 다양한 민원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꼭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해결책이나 진척을 가지고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쪽 지지율 추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만족스러우신지? 만족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보수 정당이 지금까지 한 몇십 년 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도리를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성과에 대해 가지고는 주시는 표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그런 생각입니다. 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 대선 끝나고 이제 지방선거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이쪽 전남, 뭐 호남 쪽 과거는 좀 뭐 다른 모습, 뭐 후보를 좀 많이 내실 건지 어떻게 하실까 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언론에 이번에 대선에서 개인적으로는 20% 이상의 득표율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20% 이상의 득표율을 정당이 갖게 되면 지역에서 기초의원들을 당선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 있어서 특히 지방정치에 있어서 저희 국민의힘도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또 민주당과 경쟁체제를 이뤄가지고 꼭 호남의 정치를 발전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김혜수입니다. 현안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네. 김혜정 여사 구청공무원 사적업무 지시한 걸로 지금 황제 의견 논란되고 있는데 예. 본인 당사자 해명 어제 있었거든요. 예. 본인 얘기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뭐 제가 오늘 아침에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지만은 그 이재명 후보가 과거 성남시정 시절에 이런 공금 횡령 같은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연습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국민들이 지켜볼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호남 쪽 설 민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도 호남 쪽의 어떤 호남 선거 공약, 전략도 말씀. 저희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에 대해 적극적인 이런 공약 제시나 아니면 행보를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호남 주민들께서도 서서히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230만 장 호남 손편지부터 시작된 저희 노력이라는 것이 꼭 그만큼의 진정성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질문,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